언어 논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논리에서 첫 번째 독해입니다. 독해. 이 독해는 독해 단순 독해만으로 한 3강 정도 준비했는데요. 이 독해 파트에서는 어떤 내용을 볼 거냐? 첫 번째 시간에서는 첫 번째 화제 찾기, 두 번째 주제 찾기, 세 번째 접속어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어떤 문장의 구조라든지 구조적인 측면도 있고 기타 등등의 내용도 있지만 일단은 이 3개 먼저 보겠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화제 찾기. 이 화제 찾기와 주제 찾기는 결과적으로 중심 내용하고 연관이 좀 있어요. 중심 내용. 중심 내용.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좀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접속어는 아마 아실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지금 하는 게 단순히 그냥 글을 읽어 나가겠다가 아니라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가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시간이 너무 제한적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를 다 꼼꼼하게 보면서 가나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처럼 자료 해석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등등 나머지 영역도 이 기본기가 다져져야 돼요. 기본이 없다면은 활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기라는 거, 특히 독해 파트에서의 기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그 문단, 이 글 자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이 뭔지, 각 문단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왜 이 접속어가 와야만 하는지, 접속어 앞뒤로 따졌을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필요한 것만 하겠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은 중요도로 보자면 당연히 접속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글을 구성을 할 때 이 접속어 기준으로 앞과 뒤가 항상 나뉘잖아요. 이 접속어를 어떤 걸 썼냐에 따라서 앞과 뒤의 내용이 구조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가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중심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글을 다 읽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일단 이래요. 요거는 조금 나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수능 있잖아요. 수능. 수학능력시험에서의 국어. 국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문 자체가 매우 좋은 지문을 씁니다. 또는 좋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문제용으로 앞뒤를 다 만들어요. 애초에 문제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중심 내용이라는 것이 어쨌든지 간에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바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이 양질의 글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 PSAT의 언어 논리에 들어가는 독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수험에서의 국어, 지문이다, 독해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일종의 발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글이 있을 때 이 특정 글을 발췌를 해요. 근데 발췌를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글쓴이가 글을 쓴 사람이 이 자기가 쓴 글 내내 이 중심 내용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만 주구장창 얘기하지는 않아요. 다른 얘기도 좀 하고, 그죠? 예시를 들면서 좀 삼천포로 빠진 얘기도 살짝 합니다. 이 의도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 내용이라는 것이 원래 수능 쪽이라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수능 쪽이 아니다, 수험 쪽이다 라고 한다면 중심 내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양질의 문제로 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 내용을 좀 봐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요 3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 우선 첫 번째 화제 찾기부터 한번 가볼게요. 한 편의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글이 무엇에 대하여 쓴 글인지를 알아야 한다. 화제는 바로 글쓴이가 글에서 다루고 있는 무엇, 즉 이야기거리를 말하고 보통 설명하는 글에서는 설명 대상, 논증적인 글에서는 해명하고자 하는 과제가 중심 화제가 된다. 이 중심 화제는 얘기거리예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요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화제만 된다면, 중심 화제가 아니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중심 화제라면은 중심 내용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런 구조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어요. 이
수능 쪽에서의 독해라면 중심 내용도 들어가고 중심 화제도 당연히 들어가고 기타 등등등 모든 요소를 거의 다 갖춰 넣습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하는 글은 양질의 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 저는 항상 기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기본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글을 쓸 때 기본적으로 반복은 반복 안 합니다. 이 반복 안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웬만하면 단어도 같은 단어를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어떤 예를 들어서 단어가 아니라 단어끼리의 복합 섞어놓은 그런 어떤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음에 또 등장하면 그 글은 약간 질이 떨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쓰진 않습니다. 물론 단어나 문장뿐만 아니라 문단의 내용 또는 중심 내용도 가능하면 반복은 안 해요. 근데 우리 글을 보게 되면은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특히 이 화제, 중심 화제와 관련해서는 반복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반복을 왜 하느냐라고 따져본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강조하기 때문에. 강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 화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꾸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중심 화제에 해당하고 이게 중심 내용하고 연결이 되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하나 보시고 살짝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오늘날 보도에서 객관주의는 금과 옥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언론인들이 자신들의 직업에서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믿음은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객관적인 보도는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보도란 사실과 가치를 엄격히 구분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보도를 말한다. 그러나 사실의 보도도 그 사실이 사실이라는 가치 판단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보도의 최초 단계에서부터 가치 판단이 개입하는 것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보도는 타인의 증언에 근거하므로 그 증언의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가치 판단을 배제한 엄밀한 의미의 객관적인 보도란 있을 수 없다. 자, 뒤에서도 말씀을 좀 드릴 거긴 한데 이 그러므로라는 것이 뭐예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떤 결론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 이후에 나오는 것이 보통 중심 내용이 돼요. 즉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가치 판단을 배제한 엄밀한 의미의 객관적인 보도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중심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일반적으로 반복이 좀 됩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서 쭉 읽어볼게요. 받아들여지고 있다. 쭉 가다가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그러나도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이전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러나 이후에 있는 내용. 그러나 이후에 있는 내용이 바로 중심 내용에 해당하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객관적인 보도는 불가능하다.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보도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강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반복적으로 등장하진 않아요. 왜? 이미 얘기했는데 왜 또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얘가 중심 내용이다라고 어필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 내용은 뭐예요? 객관적인 보도는 불가능하다. 객관적으로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객관적인 건 불가능하다. 왜? 어찌됐건 간에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중심 내용은 객관적인 중심 화제는 객관적인 보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어필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준비했어요. 철학자는 보통 경험, 과학자들이 받아들이는 대전제까지도 의심하고 그 타당성을 타진해 본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가 나옵니다. 이 예를 드는 거는 보통 뭐냐면은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예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앞에 있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핵심이니까 이거에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는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을 꾸미는 거예요. 자, 과학자들은 모든 현상의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밝혀내는 데 전념하지만 철학자들은 이러한 태도야말로 과학자들 특유의 세계관임을 지적하면서 과연 인과성의 경험이나 논증에 통해서 입증된 진리인지를 따진다. 이러한 점에서 철학은 다른 학문과 확연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들의 근거를 더 공고히 다져주는 역할을 한다. 말하자면 정리하는 거거든요. 정리하는 거. 말하자면이라는 것은 정리한다라고 했어요. 정리. 이 정리는 보통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됐죠? 말하자면, 즉 이렇게도 들어가거든요.
물리학을 더욱 물리학답게 그리고 경제학을 더욱 경제학답게 만드는 것이 철학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학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심 화제는 철학이 다양한 데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철학이라는 것이 이러한 학문이다. 요즘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점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반복을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이어가게 하는 지시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쭉 가다가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 요 내용. 그죠? 이런 부분들이 화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제 찾기, 중심 문장 찾기 이렇게 보실 건데 이 주제라는 것은 글에 하나밖에 없어요. 주제가 여러 개인 글은 없습니다. 물론 대주제, 소주제 나눠서 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작은 주제들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대주제로 가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주제 찾기, 중심 문장 찾기. 중심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건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한데 중심 문장이다라는 것은 각 문단에 하나씩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보통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드려요. 일단은 글에서 중심 문단이 뭐냐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중심 문단이 뭘까? 그죠? 그럼 중심 문단을 찾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이 뭘까?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중심 문장을 찾겠죠? 그 문단에. 그 다음에 그 중심 문장 안에서 뭘 찾으라고 하냐면은 중심 단어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되게 아날로그적이고 굉장히 노가다고 이렇게 되긴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죠. 그죠? 그렇게 자꾸 찾아 나가다 보면 주제라든지 중심 문장, 중심 단어 이런 것들은 찾을 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 이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이제 주제를 찾으려면 또는 중심 문장을 찾으려면 결과적으로 이 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요지라는 것은 글의 핵심 내용을 짧게 간추린 대강의 내용이다. 보통 우리가 문단이 끝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런 내용이 나와 있었구나 라고 정리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목을 보셔야 되는데 이 제목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제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지라는 말과 제목, 요게 주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린 거예요. 제목은 글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해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 최상단에 쓰는 거죠. 이러이러한 글. 그 다음에 쭉 글이 나옵니다. 맞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바로 제목이다. 언뜻 보면은 비슷비슷하게 다 같은 느낌으로 찾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르죠. 요지는 뭐예요? 간추린 거. 간추린 건 꼭 전체 내용이 아니라 문단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제목은 전체를 일단 아울러야 돼요. 그 다음에 주제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주제는 한 편의 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말하는데 따라서 주제는 글을 쓰게 된 글쓴이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한다면 문제는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내용 일치는 제외하고요. 내용 일치는 일일이 다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글쓴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목적이 뭔지가 분명하다면 그것과 관련된 내용, 즉 주제 찾기라든지 뭐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각 문단에 대한 요지를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훨씬 수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찾게 된다면. 자, 주제 파악하기에는 글귀에서 가장 중요한 독해 활동이다. 실제로 보면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문단이 있잖아요. 그 문단 말미에 항상 뭐예요?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여기 어떤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 학창 시절에 많이 연습해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그런 행위였는데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하라니까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던 부분이에요. 자, 됐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좀 볼게요. 보시면 우리나라의 학교 교실에서는 수업이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된다. 학생들의 질문이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 이게 보면은 이게 원인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물론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렇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결과가 오는 건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또 원인이 있어요. 그죠? 자, 이미 있는 사고의 틀에 동조하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은 비단 학교 교육 현장에서만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고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기대하는 경향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다. 더욱이라는 것도 강조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대시하는 경우도 있다. 자, 이 더욱이는 또 하나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자, 자라나는 젊은 세대의 창조적인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좀 엉뚱한 생각을 허용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엉뚱한 생각이 위대한 창조를 가져오는 시발이 된다는 관점에서 말이다. 사실 저는 요 글 자체는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 마지막 때문에 좀 엉뚱한 생각을 허용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글을 조금 더 다듬었으면 어떻을까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뭐 제가 작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은 단순하게 좀 엉뚱한 생각을 허용해라. 너무 조금 좀 이렇게 유치스럽잖아요. 그죠? 그거보다는 이제 엉뚱한 생각을 허용한다라기보다는 좀 이것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 수정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된다. 중간중간 이제 접속어를 보면서도 이건 이런 접속어를 바꿀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자, 결과적으로 이 글에서 중심 내용은 뭐예요? 중심 내용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죠? 자, 엉뚱한 생각을 허용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왜? 왜 그런 거예요? 학생들의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죠? 학생들의 질문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자체를 만들지 말자 이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좀 엉뚱한 생각을 허용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중심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죠. 장르화는 일상생활 속에 흔히 만날 수 있는 익명의 인물들과 소소한 사건들을 묘사한 그림으로 당대의 역사, 문화, 생활, 미의식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어 오늘날에도 강한 호소력을 지니며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게 너무 길어요, 사실은. 그죠? 너무 길죠? 이게 지금 한 문장이에요, 이만큼이. 물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 초등학교 국어 이런 건 아니니까 문장을 길게 늘려서 쓸 수도 있지만 너무 깁니다. 보통 이 길게 쓰는 이유는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됐죠? 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는에 좀 초점 맞추고 싶어요. 저는 는. 왜 여기 초점 맞추냐? 이 은는 이가 아시죠? 은는 이가? 은는 이가. 이제 은하고 는은 보조사고 물론 그 다음에 이가는 이 주어를 꾸미는 내용이에요. 그죠? 주어, 주격조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있을 때는 요 앞에 있는 단어가 주어입니다. 주어. 그러니까 장르화는 이러면 장르화라는 것 자체가 주어예요. 핵심입니다. 핵심. 그죠? 그리고 읽어보시게 되면은 장르화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익명의 인물들과 소소한 사건들을 묘사한 그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장르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일종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됐죠? 그 얘기는 보통 정의는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장르화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또한은 뭐예요? 대등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장르화는 또는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뭐하고 또는이냐면은 자, 강한 호소력을 지니며 살아 숨쉬고 있다. 당대 역사, 문화, 생활, 미의식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어 살아 숨쉬고 있다. 또한 대등관계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소재를 포착해서 솔직하고 재치있게 표현하기도 하는 해악과 풍자, 익살로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대등관계. 자, 어수룩해 보이기도 하고 소박해 보이기도 하는 장르화가 또 등장했죠? 장르화라는 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핵심, 중심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받게 된 것은 이처럼 삶에 대한 진솔한 이해와 그것을 유머러스하게 드러내는 능력, 즉 비극적 현실까지도 인간적인 풍미와 웃음으로 감싸 안는 해악이 있기 때문이다.
또 장르화를 그랬던 화가들은 가치 있는 것이 일상생활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삶의 의미를 삶 자체에 찾고자 했던 것이다. 자, 그 장르화라는 것 자체가 뭐냐? 요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됐죠? 장르화라는 게 뭐냐? 자, 그래서 중심 내용은 장르화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거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내용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중심 문장을, 중심 내용, 그 내용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황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내용이 중심 내용이 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인과관계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인과관계가 반복된다. 그러면은 그러나 뒤가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고 마지막 그러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 이게 바로 핵심 중심 내용이 된다는 얘기죠. 중심 문장.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주장과 근거가 있다. 주장과 근거.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근거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주장입니다. 주장. 그러니까 주장을 얘기했을 때 그 주장이 바로 중심 내용이 된다는 얘기죠. 근거는 뒷받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예시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주장이 있다. 예시와 주장.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주장입니다. 예시는 어찌됐건 간에 뒷받침하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전제와 결론이 있어요. 결론. 배경을 깔고 이러이러하다라고 하고 이거에 대한 결론을 얘기한다면 요거는 결론입니다. 결론. 결론이 중심 내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제기.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 이렇게 얘기했다면 자, 요거는 문제가 핵심일까요? 해결 방안이 핵심일까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해결 방안이 중심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나중에 독해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질문으로 시작하는 그 독해 지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과 관련된 답변이 있잖아요. 그게 중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보시고 이거에 대한 답변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여곡절 끝에 나올 거예요. 나오긴 할 테지만 결과적으로 답변이 결과적으로 중심 내용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현실에 적용한다. 이렇게 있다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와 현실 적용이 있다. 그럼 현실 적용이라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이 원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가 중심 내용이고 그 다음에 추상적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또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추상적인 게 아무래도 더 중심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추상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자면 좀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애매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얘한테도 적용이 되게 하게끔 얘한테도 적용이 되게끔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추상적이 전체를 아울 수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내용이 중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유와 사실이 있다. 비유를 든 내용이 있고 사실의 내용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비유는 이 사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자 먼저 얘기한 것 뿐이지 사실이 중심 내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말투 자체가 뭐뭐이다. 뭐뭐이다라고 하는 사실적 말투와 그 다음에 뭐뭐 해야 한다 하는 단정적 말투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뭐예요? 바로 중심 내용이 됩니다. 중심 내용.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뭐 추가로 좀 더 보자면 객관적인 내용이 있고, 그죠? 객관적인 내용이 있고 주관적인 내용이 있다. 이러면은 뭐예요? 주관적인 내용이 돼야 됩니다. 주관적. 그러니까 객관적인 내용은 여러 개예요, 일반적으로. 그죠? 주관적인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의 주관이에요? 글을 쓴 사람의 주관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내용이 중심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더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화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제를 여러 개 얘기해요. 화제라는 게 뭐예요? 이야기거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다양한 화제들을 쭉 나열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화제가 되는 일반적으로는.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리그와도 더 있지만 요 정도 정리하시면은 어떤 내용이 중심이 되는 내용이겠구나 좀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세요. 접속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접속어는 중요하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앞에서 좀 말씀드렸고, 접속어는 그 접속어로 먹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접속어가 뭐다. 이렇게 해서 요새 말로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데, 이 접속어는 아주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하셔야 되는 게 당연히 맞아요. 근데 구분은 잘해야 되겠죠. 기존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려니 했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오는 게 맞지, 맞는 것 같아 라고 했지만 이제는 좀 명확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접속어다 그러면 한 문장의 내용은 다른 문장과의 관계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진다. 접속어는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므로 주요 접속어의 기능을 이해하면 문장 간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자, 문장 간의 관계라는 것은 일단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다면은 앞의 내용, 또 뒤의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앞의 내용이 중심 내용이고 뒤의 내용이 받쳐주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고 중심 내용이고 앞에 있는 내용이 받쳐주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는 대등한 관계. 접속어를 통해서 이 대등한 관계가 쭉 나열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접속어 뒤의 중심 내용이라고 첫 번째 타이틀을 잡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그 접속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앞에 있는 내용이고, 요게 뒤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을 꾸미는 거야. 또는, 앞에 있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뒤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자 했던 어떤 미끼에 불과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뒤에 있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의 이제 대표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역접, 인과, 요약, 강조, 부연, 전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역접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역접의 대표적인 거. 네,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가 나오면 뭐예요? 끝났다 생각해야 돼. 그냥 뒤에 있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자, 역접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데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에서는 찬성의 입장을 얘기했다면 뒤로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역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과는 당연히 원인과 결과고요.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한다든지 따라서, 그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보통 그러므로는 마지막에 많이 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왜냐하면, 됐죠? 자,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여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리하여 됐습니다.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 역시 접속어 뒤쪽에 중심 내용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요약, 요컨대라는 것은 요약컨대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내용을 또 쓰는 거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있었던 내용이 또 나오는 건 왜 그런 거라고요? 강조하려고 그래요. 강조. 그죠? 강조하는 부분이 보통 중심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 그렇죠? 그 다음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좀 길긴 한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 그럼 역시 어떻게 된다? 뒤에 있는 내용 중심 내용이다. 그 다음에 강조하고 부연하고자 할 때 쓰는 거. 즉, 대표적이죠. 즉, 이거 다. 또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됐죠? 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환. 전환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다음에 한편. 됐죠? 그 다음에 아무튼. 아무튼이라는 표현은 이제 그래서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음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겠어요. 자, 제가 근데 여기서 전환에서 좀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헷갈리는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 그러나하고 그런데예요. 일단 전환부터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전환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적점은 뭐였어요?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뒤집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찬성이었다면 반대를 얘기하는 게 또는 반대였으면 찬성을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역접입니다. 근데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은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A에 대한 얘기를 했고 A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는데 갑자기 다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쭉 얘기하다가 근데 너 그거 알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가 그런데예요. 그러니까 근데라는 것은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역접에 있는 그러나와 전환에 있는 그런데가 뭔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나도 될 것 같고 내가 쭉 말을 써보니까 그런데도 될 것 같은데 자, 그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은 그러나하고 그런데는 역접하고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쓰임 자체는 좀 달라요. 근데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그런데 있잖아요. 이 그런데는 엄밀히 말하면은 역접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라고 하려면은 여기랑 얘네들 다 되는 경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가 역접의 관계에 놓인다라고 한다면 그런데가 올 수 없게끔 문제를 줍니다. 기본적으로. 됐죠? 그렇게 정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 중에 올 수 있는 것은 그러나구나 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죠. 됐죠? 그리고 그러나하고 그런데를 좀 구분할 수 있는 나름의 팁 같은 건 뭐냐면 이 그러나 있잖아요. 그러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게 중심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뒤에 나오는 그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을 비판합니다. 비판. 됐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잘못됐어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 보통 그러나를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를 쓴다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내용을 좀 까야 돼요. 까는 형태가 들어간다면 그러나입니다. 근데 그런데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역적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두 개가 같이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런데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됐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접속어 앞에 중심 내용이 나오는 경우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예시입니다. 예시. 그럼 예시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느냐? 뭐 이를테면 다시 써야겠네요. 자, 이를테면 이를테면이라는 게 예시를 들 때 쓰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가령 예시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되고 이 예시에 나오는 부분은 뭐라고요? 이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시, 이러한 접속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앞에 있는 내용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 비유라는 것은 뭐 비유컨대, 잘 쓰이진 않지만 비유컨대 마치 뭐뭐인 것처럼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 앞에 있는 내용이 중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접속어 앞뒤가 힘이 같다. 힘이 같다는 게 뭐냐면은 둘 다 같다는 거예요. 둘 다 중심 내용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대등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데 대등 관계에 있는 것들이 또한이에요. 또한. 앞에서 살짝 봤죠? 그 다음에 그리고 덧붙일 때 얘기하는 거죠. 덧붙일 때. 더구나 이런 내용들 들어갈 때는 대등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럴 때는 앞에하고 뒤에하고 힘이 같다? 같은 위치에 있다. 앞에 있는 내용이 중심 내용이면 뒤에 있는 내용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중심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대등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마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정리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이 접속어가 들어갈 수 있는 지금 공간을 제가 5군데 정도 마련을 했는데, 일단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맞는지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번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잠깐 멈춰 놓으시고, 빈칸 채운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바로 갈게요. 자, 생물의 다양성의 가치는 생물 자원이 인류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식량이 되고 의약이나 공산품의 원료가 된다는 점에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다음 강의에서 아마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 요 정의 있거든요. 정의, 지정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는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구조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에. 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된다는 점에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식량으로 이용한 3천여 종의 식물 가운데 밀, 쌀, 옥수수 등으로 대표되는 20종 가량의 식물들이 전체 식량 수요의 90% 이상을 차지해왔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3천여 종이나 되는데 식량을 쓸 수 있는 것이. 근데 거의 대다수는 20종 안에서 해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칸이고 이제는 지난날에 우리가 전혀 쓸모없다고 생각하던 식물의 종이 바로 생명과학의 발달을 힘입어 우리에게 소중한 식량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 그럼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이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앞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20종 안에서 전체 식량 수의 90% 이상을 썼다. 근데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됐다. 역접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가야 되는 것은 그러나입니다. 됐죠? 길이 열렸다. 그리고 또 빈칸이에요. 일부의 생물종은 의약품이나 공산품의 원료로 쓰여 우리 생활에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자, 식량 자원으로 활용되고 공상의약품이나 공산품의 원료로도 쓰였다. 대등관계잖아요. 또는이죠. 또는. 또는이 아니라 또한. 죄송합니다. 또한. 대등관계니까. 물론 그리고도 돼요. 그리고도 됩니다. 왜냐면 그리고도 대등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또 하는 거가 되고 꼭 하나만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빈칸이에요.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뭐가 알겠어요? 그러므로. 됐죠?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이제 원인,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관계 자체가.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장차 어떻게 이용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생물종을 어느 하나라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게 그냥 언뜻 딱 보면은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언뜻 보면 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앞에 뭔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 이러면 이것 때문에 안 되겠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라고 쓰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가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는 뭐냐면 인과관계거든요. 인과관계. 원인이 있고 결과인 거예요. 즉 앞에 어쩌고저쩌고하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장차 어떻게 이용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생물종을 소홀히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인과관계여야 되는데 앞에가 원인이 지금 없어요. 그죠?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이 말 있죠?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맞죠? 어떻게 달라질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즉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강조하는 즉이 와야 됩니다. 즉 어떻게 할 거냐? 달라져야 한다? 어떻게 달라질 거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즉이 와야 됩니다. 즉 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물종은 한 번 사라지면 다시 되살리기 어려우므로 종의 보존과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 내용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내용 자체는 아울러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울러 한번 덧붙이고 싶다. 아울러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울러. 그죠? 아울러. 생물종은 한 번 사라지면 안 되니까 자, 관심 좀 갖자.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화제, 두 번째는 중심 문장, 세 번째는 접속어고, 접속어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글의 중심 화제, 중심 내용을 찾게 되면 일은 좀 수월하게 풀린다. 문제는 수월하게 풀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초점을 맞추셔서 학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